지난주 금요일만 하더라도 상승세를 이어가던 비트코인은 10월 들어서 계속해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영상에서 하락의 원인과 대처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일타입니다. 지난주 금요일과 주말까지도 상승 분위기를 이어가던 비트코인은 갑자기 월요일부터 하락이 나오더니 급락을 하고 말았는데요. 갑자기 이렇게 하락으로 전환된 원인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의 상승 분위기는 FOMC의 금리나 중국 증시와 관련된 상승이었고, 월요일부터 시작된 하락은 일본 총리 확정과 중동 전쟁에 의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해당 부분에서 일어난 일을 확대해서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금요일 9월 27일만 하더라도 중국의 비트코인을 통한 경기 부양 기대감으로 가격이 상승세를 계속해서 이어나갔었습니다. 왜냐하면 경기 침체를 겪고 있던 중국은 경기 부양책에 힘입어 상하이 종합지수가 2주간 20%나 상승을 했습니다. 이것의 영향이 비트코인에도 미쳐서 상승을 이끌었던 요인이 되었죠. 실제로 그동안 중국은 경기 부양을 위해서 각종 정책을 내놓고 있었으며, 그 중에는 그간 금지하고 있던 암호화폐도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위기로 계속해서 상승세를 기대해 볼 수가 있던 분위기였습니다. 외신에서도 중국의 중앙은행 대차대조표와 비트코인은 양의 상관관계를 보인다, 정책 바주카의 경기 부양책 이후 65K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죠. 그러나 그 분위기는 30일 오전이 되면서 반전되고 말았습니다. 주말 동안 잠잠했던 비트코인의 가격은 30일인 월요일 오전에 일본의 총리 이슈로 하락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이 하락 이유는 일본의 차기 총리 자민당 총재의 선거 결과가 영향을 주었습니다. 최종 결선까지 이시바는 2위, 다카이치는 1위, 고이즈미는 낙선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카이치는 제가 지난 영상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일본 은행의 금리 인상을 반대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여태까지 총리 1순위로 뽑힌 인물이었기 때문에 다카이치의 발언은 충분히 영향력이 있었죠. 그래서 일본의 금리 인상이 억제되자 9월 14일 이후 비트코인은 계속해서 상승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새 총리는 예상을 깨고 이시바 시게루가 당선되면서 상황이 180도로 바뀌었습니다. 이 현상에 비트코인보다 먼저 반응한 것은 미국 달러엔 차트였습니다. 보시다시피 달러엔 차트는 27일 오후 3시에 급락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는 분모에 해당하는 N이 커졌기 때문에 달러엔 값이 크게 하락한 것이죠. 그리고 그는 10월 1일에 총리로 지명될 예정이었습니다. 이렇게 급격하게 달러엔 환율이 변하게 된 것은 그간 차기 총리 1순위로 뽑혔던 다카이치가 아베노믹스를 계승하여서 저금리를 유지하는 엔저 정책을 펼치려고 하였으나 결선에서 패배하는 바람에 이 정책은 물거품이 되었고, 이에 반해 이시바 시게루는 일본은행의 금리 인상을 지지하면서 엔고 정책을 실시하고자 하여서 달러 약세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인물입니다. 결선에서 그전까지는 다카이치가 차기 총리 1순위고 이시바가 차기 총리 2순위였으나 결선에서 최종적으로 이시바 시게루가 당선됨에 따라 다시금 일본은행의 금리 인상 논의가 촉발될 수가 있었고, 이 경우 지난번에 세계의 유동성을 축소시켰던 엔캐리 트레이드가 다시 한번 발생할 우려가 생기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번 주 월요일인 9월 30일 오전 9시에 일본 장이 열리면서 이시바 시게루의 일본 총리 당선에 대한 영향이 니케이의 마이너스 5% 폭락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비트코인이 월요일 오전 9시부터 하락하기 시작한 때와 일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이시바 시게루의 총리 당선 이후로 일본은행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엔화의 유동성이 감소될 수 있다는 것이 니케이 지수의 폭락으로 반영되었고, 이것은 비트코인의 가격 역시 9월 30일 오전 9시부터 하락하기 시작한 원인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지난 9월에 상승장을 이끌었다가 매도에 취약해지며 64K 이하로 하락하는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 하나만으로 비트코인이 지금과 같은 하락을 겪게 된 것은 아닙니다. 다른 요인이 추가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에 큰 폭으로 하락한 것이지 단순히 일본 총리의 변화만으로는 이번의 하락을 설명하기는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니케이의 하락 당시만 하더라도 상승 추세선 위에 있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만, 니케이 지수 하락이 반영된 지 몇 시간 뒤에 한 번 더 음봉이 나타나고 나자 결국 비트코인은 그간의 상승세를 모두 반납하고 상승 추세선을 하방 이탈하는 형태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분을 자세히 확대해보면 이와 같은 움직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니케이에 의한 하락 이후 이를 회복하는 양봉이 출현하지 못하고 한 번 더 하락한 것은 이번 대폭락의 징조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9월 30일 오전 니케이에 의한 하락이 발생한 이후에 저녁 6시부터 다시 하락하기 시작한 것은 연준의 파월 의장이 향후 금리나 전망에 대해서 언급할 내용이 반영되어서 하락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미국의 경제 상황이 견고한 상태이기에 다음에는 인플레이션을 초래할 수 있는 50bp 금리나 피컷을 실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발언이 반영되어서
하락하면서 비트코인이 반등하지 못하고 다시금 하락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금리 인하가 실시되면 생기는 달러 유동성을 비트코인이 흡수해서 가격이 오르게 되는데, 파월 의장의 발언에 따르면 추가적으로 공격적인 금리 인하가 없을 것임을 밝힘에 따라서 비트코인 가격이 반등을 이어나가지 못하고 하락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그간의 상승세를 모두 꺾어버리게 되는 두 번의 음봉이 발생한 이후 본격적인 하락세에 접어들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심지어 두 번의 음봉의 하락 각도가 매우 가팔랐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이 우려가 될 수가 있었죠. 이와 같은 하락세를 짐작했던 저는 결국 나스닥 개장이 가까워지는데도 불구하고 반등에 실패하고 다시금 하락하는 비트코인을 보며 롱포지션 다 도망쳐라, 나스닥 반등 실패로 숏이다, 절대 상승세가 없는 차트의 형태를 보이고 있다라고 실시간으로 텔레그램 방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많은 투자자분들이 폭등장을 기대하고 계시겠지만 고집을 부리게 되면 손실로 이어지기 때문에 제가 텔레그램 방에 계신 투자자분들께 숏 스위칭을 하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비트코인이 다시 60K 초반까지 하락하게 된 것은 10월 1일 저녁부터 새벽까지 이어진 하락 움직임이 이란의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이 주된 요인으로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이 뉴스가 확산되자 다시 비트코인 가격은 60K 초반까지 하락하게 되고 만 것입니다. 원래 현재 전쟁 상황은 중동 지역이 일방적으로 이스라엘에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중동 지역을 대표하고 있는 언론 알자지라에서는 계속해서 이스라엘에 대한 피해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중동 지역이 피해를 입어도 증시에는 별 영향이 없습니다만, 이스라엘 언론인 타임 오브 이스라엘에서 이란이 미사일 181발을 발사하고 나서는 비트코인이 큰 폭으로 하락하게 된 것입니다. 즉, 비트코인은 중동 지역이 피해를 볼 때는 가격 변동이 없지만 이스라엘이 피해를 볼 때는 크게 하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언론, 금융과 같은 대기업들은 이스라엘과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해당 기업들의 상당수는 유대계 금융권에서 투자를 받았고, 또한 많은 유대인들이 해당 기업의 경영진 상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공격을 받으면 미국 증시를 포함한 세계 경제는 출렁이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이란의 공격은 전 세계로 뉴스가 퍼져나갔고, 다시 세계 안보 위협이 증가하자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미국 증시와 석유, 금 등이 모두 민감하게 반응을 하였습니다. 이란 공격의 여파는 10월 1일 나스닥이 개장 후에 급락을 일으켰고, 이후에도 반등하지 못하고 다시금 하락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전쟁의 위협이 커지자 비트코인과 나스닥뿐만 아니라 다른 자산들도 가격이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였습니다. 안전자산의 수요는 더욱더 커져서 금값은 더더욱 치솟았고, 중동 지역의 원유 공급 차질 우려로 인해서 원유 가격은 2% 이상 상승하였습니다. 결국 미국의 금융 세력들도 그동안 딱 하루를 빼고 계속해서 순유입을 이어오던 ETF에 대하여 이란의 보복 공격이 감행했던 10월 1일은 세 자릿수 유출을 기록하고 말았고, 결국 이는 ETF의 누적 유입량이 고점 돌파에 실패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즉, 이번 하락의 요인은 지난번 70K 당시에서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일본의 엔케리트드가 대거 청산이 나서 8월 5일까지 대폭락한 것과 같은 이유가 똑같이 작용하여서 재발한 하락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당시 8월 5일의 하락은 2023년 이후 기록한 최대 폭락이었기 때문에 이번 하락도 지난번과 똑같은 중동 전쟁 이슈와 엔캐리 트레이드 가능성에 의한 하락 요인이 작용했기 때문에 굉장히 하락세가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비트코인은 섣부르게 매수하지 마시고 또다시 50K 초중반에서 바닥을 확인하고 난 뒤 매수하시는 것이 현명한 매매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국제금융의 실시간 변화에 대하여 저는 잠을 줄여가면서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나스닥, 항생지수, 상하이지수, 니케이까지 보면서 제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신 분들께 정보를 드리고 있고, 새벽에 이벤트가 발생할 경우 밤을 새면서 계속해서 뉴스를 확인하고 ETF는 물론 CME 선물거래소의 변화 그리고 거래소의 청산 움직임까지 확인하면서 텔레그램 방에 계신 분들께 정확한 정보를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유의미한 수익을 내셔서 텔레그램 방에 인증을 하고 계신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유튜버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수익을 내고 싶으시면 제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불장 선동질이나 차트만 보고 운 좋게 방향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세계의 정세를 바탕으로서 국제 자본의 명확한 흐름을 읽고 싶으신 분들은 텔레그램에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점점 더 많은 분들이 텔레그램 방에서 수익을 내고 계시고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텔레그램 방에 입장하는 방법은 영상 아래 더보기 클릭하시고 텔레그램 시향방과 소통방에 입장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양질의 정보와 관점 계속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타였습니다.